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18% 하락 마감, 코스닥은 2.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말에 외인 기관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이제 배당락일까지 많이 샀죠. 그리고 배당락일부터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조금씩 개인들의 매수세의 힘도 떨어지는 국면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어제 미증시가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하면서 투심이 악화되니까 사실상 뭐 오늘이라고 해서 크게 뭐 물량을 더 이제 매도한 건 아닌데 비슷한 수준으로 매도는 했는데 이제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조금 뭐 급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어제 뭐 그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 수급 이슈가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좀 어떻게 정해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율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장만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이 또 앞으로 다가와 있죠. 진짜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몸집이 너무 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 이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연말에 이제 사들였던 물량을 또 어느 정도 다 던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뭐 다른 문제보다는 수급적인 이슈의 악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진짜 앞으로, 그러니까 2022년도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참 중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을 살짝 뚫어놔서 밀리더라도 좀 밀렸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역시나 살짝 뚫었지만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고, 저점도 이렇게 높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이제 급락이 한 1000포인트 정도에서 만약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어,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수렴하면서 한 1020포인트 정도에서 변곡 포인트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가느냐 뭐 아래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한 달일 것 같아서, 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요.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뭐 매매 전략을 다시 가져보면 되지.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00%에서 뭐 50% 이상, 뭐 70%, 80%까지 이렇게 계좌 운영을 뭐 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최대한 정말 많아도 한 70% 아래로만 좀 종목들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 일단 요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얘가 언제쯤이었더라? 한 요때부터 됐나요? 제가 12월 31일 요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BNC는 이제 요까지 매매하고, 매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12월 이제 임상 이상 마치고 이제 데이터가 좀 나올 건데,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좋게 나오면 다시 뭐 이런 자리에서 양봉을 뽑아주면서 여기 뭐 전고점을 넘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봐도 늦지 않거든요. 괜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특히나 뭐 일동제약이나 뭐 일동제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이제 한번 맞았을 때 크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다가 데이터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BNC는 그냥 저 혼자 쓰는 소설인데, 그것도 멘트를 좀 드렸었죠. 얘네 기본적으로 임상 이상은 뭐 그렇게 실패 확률이 막 그렇게 높다고 보긴 힘들어요. 보통은 이제 3상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러지기 때문에 삼상까지 가는 기대감만 가지고 바이오주는 매매를 하고 삼상 결과를 내가 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이댔다가 바이오주들은 지금까지 경험상 거의 90% 이상은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전혀 뭐 무의미한 결과치가 도출되어 가지고 뭐 하한가 가고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은 일단은 하지는 않았으나 데이터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으면은 주가는 뭐 이렇게 뭐 10% 20%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그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어떤 입장이었고 그 다음이 얘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 사활이 걸린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오늘처럼 오늘 이제 거의 하한가 근처 갔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급락이 나오고 해서 질질 흘러내린다. 이러면 이제 유증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찌됐건 유증을 성공시키려면 삼상까지는 기원치 끌고 가야 되거든요. 삼상 결과까지는. 그리고 아까 이제 뉴스 보니까 4월에 미국 뭐 FDA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거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요런 식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어느 정도 주가 부양을 시켜놓고 유증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하늘에 맡겨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전고점을 넘겨준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얘는 의지가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임상 3상 결과 나오기 전까지 4월 3, 4월 전까지는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오늘 진짜 그러니까 뭐 장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땡겨야 되는데 장중에 한 20%를 오르는데도 뉴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수상한데 그런 생각도 좀 할 무렵에 일동제약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거 어쩌면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예 그냥 뭐 접근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급락 나와서 하한가를 갔다가 야, 바닥 대비 주식하면서 이런 구경 하기 쉽지 않은데 50%, 뭐 60%,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가지고 시간에서도 뭐 나쁘지 않았고 아무튼 얘는 뭐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도 뭐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털고 올렸다가 다시 털었잖아요. 얘도 어찌됐건 얘는 그 시오노기 제약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뭐 악재가 있나 봤는데 뭐 일단 저는 찾을 수 있는 게 좀 뭐 없었습니다. 보시면 음 그쵸. 뭐 연기무 됐다 뭐 이런 뭐 찌라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확실한 팩트를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요.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얘도 4월 출시니까 재료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흔드는 구간일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한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매매를 좀 조심하고 그냥 피해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도 일동작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 반등 다 나왔는데 여기서 뭘 더 먹겠다고 보기는 좀 너무 욕심이죠. 우리가 접근했어야 될 자리는 이런 구간이고 방송에서 제가 한 3일 동안 다뤄드렸었고 반등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반등 다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맞고 얼마나 조정이 나오는지 맞고 진짜 아예 쌍봉으로 떨어지는지 조정 나왔다가 돌리는지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흐름 가지고 가는지. 저점 대비 50%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욕심 부릴 자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일동작은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되죠. 한국 BNC가
뭐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고 주가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뭐 일동제약도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고 차트를 만들어 가면 다시 좀 만들어 가는구나라고 하고 그때 가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세종 메디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한 이 정도 가격대를 잡아주는지 보고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쓰리바닥이 되는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 요런 식으로 가는지 여기서 죽는지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은 결국에는 반등이 안 나오네요. 저는 이제 어제 이거 좀 약하다 반등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렸는데 오늘 이제 고가가 3.40%.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1,400원 이렇게 잡기에는 너무 높다. 얘는 한 10,000원 정도에 잡으신 분들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반등이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차트보다 뉴스와 재료가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KPX 생명과학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강했던 종목이 반등 하나 없이 거의 이제 이음봉으로 11선 눌림목자리 왔으면 사실상 누가 봐도 차트는 너무 예쁘고 반등이 나올 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사서 들어갔다가 영국에서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 꾸물꾸물 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뭔가 이제 시장 상황, 뉴스 재료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사실은 뭐 이쁜 이른봉 눌림목이었잖아요. 5일선 눌림목 자리였고. 근데 이때를 한번 이제 패스했던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반등이 나올 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진짜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상한가 갈 때 지저분했던 모습들 뭔가 여기서 진짜 다 털어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이은봉까지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낮게 10,000원에 잡았던 건데 여기서도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고 이제 뭐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 기준선에서는 뭐 반등이 좀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뭐 미국이 오미크론 환자가 지금 일일 뭐 100만 명까지 찍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 상황은 점점 이제 사실 심각해지고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뎌지는 거죠. 너무 이제 사회가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해서 좀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시 좀 이렇게 코로나주들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백신주들은 갑자기 이제 뭐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폭등을 빌미로 뭐 시장이 급락한다던가 뭐 요런 거 아니면 앞으로는 조금 이제 일단은 뭐 관종에서는 좀 삭제하고 나중에 분위기 만들어지면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CES가 이제 개막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5일날 시작을 해서 7일날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어 제가 뭐 한 6, 매매 많이 해봐야 한 6일까지만 하시라고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드렸고 어제도 이제 슬슬 이제 고점을 다질 준비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길어야 한 3일 정도 고점에서 놀다가 아마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제 뭐 오늘 오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은 좀 이제 소심하게 매매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로봇주들의 급락도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충분히 좀 피해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어느 정도 뭐 나올 수 있겠으나 퍼스텍은 제가 손도 대지 말라고 한 두세 번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여기서 이제 또다시 뭐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20% 이상 장대 양봉을 뽑는다거나 요런 모습을 기대하기엔 저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그냥 뭐 떨어지는 트레이딩 구간에서 그냥 뭐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정도의 매매 몇 번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당분간은 좀 볼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요. 뭐 인포뱅크도 마찬가지고. 얘는 조금 더 시세 내고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조금 애매하게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뭐 로봇 자율주행 얘네들 죽으면 당연히 뭐 이제 홀로그램이나 뭐 AI 이쪽 애들도 같이 죽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뭐 이런 2음봉이나 뭐 3음봉 자리에서의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일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 하루 더 떨어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니까 이런 어떤 음봉 매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을 먹는 매매 정도로 CES 관련주는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CES 관련주들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어제 뭐 엊그제 이틀 연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정치 테마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맞추긴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1시에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래서 뭐 요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왔던 기대감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후보 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워낙 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반발력이 셌던 것도 있긴 하지만 요런 기대감으로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사실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대중들은 후보 교체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지만 유권자들은 열망이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은 이상 지금 대선이 뭐 두 달여가량 남은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후보 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땡기니까 매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오늘 11시에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잠깐 뭐 사퇴할 거라는 찌라시가 막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홍준표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자진 사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누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상황이더라도 지금 뭐 사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서 11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뭐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과의 뭐 이제 결별을 선언하고 다시 뭐 절치부심해서 나아가겠다 뭐 사과하고 끝내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봤고 11시 이제 기자회견을 딱 하게 되면 저는 홍준표 관련주들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때 이제 잠깐 떨어졌다가 또 유지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진짜 모르겠다. 이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가 않네. 그냥 뭐 요거는 그냥 마음 먹고 올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커요. 그냥 뭐 시장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뉴스와 재료대로 정확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세력들 마음인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홍준표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이 시작됐던 구간인 뭐 8,000원에서 한 요 정도 가격까지 반등 나오고 아마 죽지 않을까 싶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하지만 저는 매매를 못 하겠어서 좀 안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안철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안내비 단기 과열 들어가니까 다른 뭐 대장을 찾아야 되겠죠. 대장이 이제 순환매가 돌 거고
뭐 이제 써니전자로 돌았다가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상승률이 적었던 까뮤이엔씨가 상한가 들어가고 뭐 오픈베이스도 가고 뭐 그랬네요. 일단 뭐 써니전자는 상한가가 풀렸네. 일단 너무 높죠. 써니전자는 이거 너무 높죠. 지금 뭐 바닥 대비 거의 조정 하나도 없이 120%가 올랐어요. 차라리 이제 좀 상승률이 바닥 대비 좀 적었던 오픈베이스나 까뮤이엔씨가 좋아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뭐 이것도 뭐 지겹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완벽한 이제 3강 구도가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가 뭐 5%, 8% 정도면 저는 매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이제 뭐 진짜 10%를 넘겨서서 바람이 생각보다 거세다. 그래서 뭐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뭐 이재명, 윤석열, 뭐 안철수 이렇게 상당히 좀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지만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좀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서 만약에 안철수 테마주가 좀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럼 수급이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리엠스 뭐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양새는 거의 다 비슷하죠.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TPC 글로벌 뭐 그리고 어제 그린벨트 테마로 상한가 갔던 SG 세계물산 그다음에 뭐 이제 경인선 지하와 관련주인 뭐 특수건설 일성건설은 조금 너무 이제 사실 앞선에서 그 상승폭이 커서 그런지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그럼 진짜 멋있는 녀석이긴 한데 조금 힘이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버티지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좀 지켜보는 정도.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이재명 지능형 전력망 뭐 이제 관련주였던 옴니 시스템이나 뭐 누리플렉스 이런 애들도 지금 뭔가 조금 꿈틀꿈틀하긴 합니다. 누리플렉스도 9,500원을 딱 넘겨주면은 예쁠 것 같은데 옴니 시스템도 그렇고요. 아무튼 뭐 정치 테마주는 이제 뭐 홍준표는 조금 그렇고요. 안철수 돌고 수급 빠지면 이재명으로 가는지 요 정도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뭐 볼만한 테마가 없습니다. 뭐 치료제, 뭐 CES 관련주, 정치 요 정도밖에 없었고 뭐 메타랑 뭐 NFT 게임 이쪽은 완전히 지금 뭐 좀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제 다우가 급등을 하고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다우가 지금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이제 정말 앞으로 혹시 이제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정말 어떤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의 어떤 실적 장세가 올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기추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코스닥이 좋아야 좋기 때문에 뭐 메타나 NFT 얘네들이 계속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거 그냥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막 들이대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특히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 후반에 보시면 핑거도 보시면은 급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온다. 이제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는 핑거를 어제 팔고 이제 나왔고 이제 종가 고가를 만들길래 야 이거 가나라고 하면서 조금 아쉬워하긴 했는데 다시 접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시장 상황도 워낙 안 좋았고 얘가 이제 가야 되거든요. 오늘 1월 5일이고 마이데이터 재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마이데이터가 시행인 날인데 이 재료를 가지고 얘가 오늘 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반대로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갈 자리에서 못 가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던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종목이고, MBT도 장막판에 갑자기 툼에 나와버렸고, 오늘 장이 진짜 와, 뭐 MPC도 장막판에 이렇게 툼에 나와버렸고요. 시장이 질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았다. 뭐 메타버스에서 지금 강해 보이는 뭐 비트나인 정도, 요 정도 빼고 지금 뭐 별로 그렇게 볼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얘랑 게임주 쪽에서는 네오위즈 정도, 얘도 그나마 조금 잘 버티면서 강해 보이긴 하고, 혹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강했던 애들 중에 네오위즈 홀딩스, 그러니까 네오위즈랑 네오위즈 홀딩스 정도, 얘네들이 이제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컴투스 홀딩스도 조금 약하네요. 일단 3운봉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위메이드도 뭐 이제 나락가려고 하고 있고, 뭐 싸이월드 관련주도 요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요날 안 가면은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오늘 어찌된 이렇게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왔고,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정치 테마주랑 이제 CES 관련주 조정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 노리는 거 정도? 그리고 한국 BNC랑 일동제약,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지켜보는 거 외에는 딱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막 너무 막 매매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뭐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차분히 좀 관점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이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